네, 두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섹터는 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정책 관련주인데요. 이에 대해서 테마의 꽃, 물들어 왔다라고 한 줄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늘 정치와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요동친 하루였는데요. 체크포인트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대선 6월 3일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 대선일이 확정 공고될 예정인데요. 5월 21일에서 6월 3일 사이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마감 기한의 마지막 날을 대선일로 확정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잠룡들이 대선 무대에 전환했다. 이번 주에 출마 입장을 표명할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여야의 잠룡들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각 정당별 경선은 3주 안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이르면 이달 말 보선 대진표가 짜여질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이 관세 폭탄에 수급이 정치 테마주로 쏠렸다는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오늘 우리 증시는 참 힘든 시간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책 테마주로 불리는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를 가기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테마주의 경우에는 상승 재료가 소진되면 급락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 관련 특징주들 5가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관련 테마주, 특히 일자리와 저출생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원티드랩과 월비스, 에르코스는 일자리 테마주로 묶이면서 각각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저출생 관련주인 꿈비와 아이스크림 에듀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들이 주목한 이 정책 관련 주요 종목은 무엇인지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책주가 주목을 받는 시즌이 됐고요. 정책주라 그러면 인맥 관련주 그리고 또 정책 관련된 종목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엮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맥 빼고 정책 쪽을 아마 주목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응태 매니저님이 발제를 해주셨고 정책주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5년 만에 돌아오는 선거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5년 만에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만 항상 이제 테마의 꽃이라고도 주식시장에서 알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만큼에 대한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잘만 짚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물 들어왔다. 테마의 꽃에다 물도 줘야 되고 또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출발 스타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가지 않을까. 이제 6월 3일이면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대선에 대한 준비 기간보다 훨씬 더 짧아졌던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앞서 인맥주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러고 이제 후발주로서 정책주들이 이제 올라갔을 텐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느 순간도 옥석 가리기보다는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통 여야에 대한 공통 정책이 먼저 선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거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대선에 대해서 나왔었던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 또는 저출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헌에 대한 논의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위에는 빠지지만 개헌 관련된 종목 중에서 유라테크가 오늘 상한가로 들어갔었고 대주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롬파스트라는 종목들이 장중에 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주들 그러니까 특히나 여야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을 한번 꼬집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라 보고 있고요. 앞으로 2달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관세 폭탄으로 밀려왔던 수급들이 앞으로 이런 단기 매매로서 성향이 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한 번쯤은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소액을 해서 한번 투자로 관점을 본다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손실을 좀 최소화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장을 쭉 펼쳐놓고 보면은 오르는 게 보통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 뿐이니까 많은 또 투자자 분들께서 나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 번, 두 번 되어본 분들은 난 쳐다도 안 봐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번째 안건으로 정책주가 들어왔습니다.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는 괜찮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인맥주는 솔직히 대응하기 어렵죠. 왜냐면은 갑자기 이제 출마에 대한 기대감에 있다가 저는 출마를 검토한 적 없다. 그 한마디면은 그 상승 흐름들을 다 뱉어낼 수 있고요. 만약에 또 그 종목이 풀어내야 되는데 좀 빠져나오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한번 물려버리면은
두 번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쉽게 빠져나오지 그렇죠, 못하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야에서 또 강조하는 워낙에 그런 정책들이 딱 뚜렷하게 보여지다 보니까 뭐 요즘에 이제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이나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거는 이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 물건 또 뭐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뭐 관세나 이 수출에 대한 부진을 좀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뭐 이렇게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뭐 사실 국내 쪽도 마찬가지로 이 내수 활성화 정책이 뭐 여야 구분 없이 아마도 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대신 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호재가 있더라도 그 주가 자체가 뭐 이격이 너무 높다거나 신규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면은 차라리 그 정책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순환매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그 다음 테마나 아니면 또는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으나 과거에 부각받았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기사 하나만 뜨면 아마도 그런 종목들 지금 기사 나오면 20% 10%는 그냥 올라갈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내는 습관을 조금 기르시는 게 그나마 좀 정책주들이나 이런 정치 인맥주들 그동안 좀 많이 실패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그래도 잃을 게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관점에서 사실 종목을 지금 부각 전혀 안 받았고요. 그런 종목 하나 준비는 좀 해봤는데 이것도 사실 가봐야 알아요. 뭐 부각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잃을 거를 좀 제한하고 이슈 부각받으면 그래도 손절가보다 또는 좀 익절을 더 크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잡아가시는 거는 제 관점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치 테마주라고 다 같이 묶어서 보기보다는 인맥주, 정책주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뭐 워낙 아이 울음소리 안 들린다라는 얘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요즘 일자리 관련해서도 실제로 나오는 지표들보다 우리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관련된 또 정책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분께서 가지고 온 이 정책 관련된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또 앞서서 예고도 해주셨으니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하츠와 데이원 컴퍼니가 나왔습니다. 뭐 역시나 또 낯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자, 뭐 하츠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주방에 있는 후드에 써 있는 그 하츠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주방 이제 아파트 가보시면은 그 환기 쪽에 영어로 HATZZ인가요? HAAT 아무튼 예,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저희 집에도 그걸 갖고 있는데 사실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국어로만 기업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예. 이게 그거였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이 기업이 사실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10년 정도를 한 번도 실적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지금 자료 보이시지만 실적이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정도는 좀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던 거는 우선 경쟁사가 도산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이런 시장 점유율을 조금 가져갔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 기업이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조금 더 다각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뭐 환기구나 아니면 환풍기라고 하죠. 이 환풍기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쪽에 대한 또 이슈를 어떻게 보면 생산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외형 성장도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쿡탑도 있고 뭐 환기구에서 쿡탑이나 저도 지금 사무실에서 하츠의 그 공기청정기를 좀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츠가 이것도 만들었네 이런 좀 기업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츠라는 기업이 또 이 한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과거 부각을 받았던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슈로 붙었냐면은 공공주택 관련해가지고 또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공공주택 건설을 앞으로 늘리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환기구, 그러니까 건설 자체가 많아지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환경 들어가죠. 시스템이나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물론 요즘에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재건축 그 아파트들이 상당히 몸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예. 만약에 이 민주당이 정권 잡게 되면 사실 제가 맞섰을 때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뭐 공공주택 제공을 통해서 좀 공급을 늘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이 있는 만큼 우선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테마를 하더라도 실적을 좀 받쳐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끌고 가더라도 그래도 빠져나올 기회를 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누구랑 관련이 있대 뭐 이렇게 해버렸다가 잘못 접근했다가 한 번 타이밍 놓쳐버리면 잠깐 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못 팔았다거나 아니면 진짜 어떤 일이 있어서 잠시 주식시장을 못 봤는데 그때 정리하지 못했을 때 추후에 이렇게 나중 일도 생각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츠는 우선은 지금 뭐 올라간 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받쳐주고 있고요.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공주택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과거에 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부각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도라면은 지금 자리라면 손절 좀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또 이 시장의 흐름에 좀 맞물리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하츠를 좀 탑픽으로 뽑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TV 옆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 다 주방으로 가서 후드를 한 번씩 확인하고 오신 것 같아요. 채팅창에 우리도 하츠였네? 그 하츠가 이 하츠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만약에 분이 많습니다. 남성분들이 알고 계시다면은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아마도 모르고 있다. 저런 게 어디 있어? 이러시면은 예. 많이 혼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왼쪽 쯤에 이렇게 항상 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네.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 관심이 많아서 많이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워낙 가격 경쟁력도 있다 보니까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실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다만 주가의 반영이 채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이유로 오늘 탑픽으로 하츠를 꼽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김흥태 매니저님은 데이원 컴퍼니로 가네요. 네, 데이원 컴퍼니가 정말 하츠보다 더 낯선 기업이기도 합니다. 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요.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알았어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진짜 금요일장 보면서 이 기업이 아마 정책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금요일과 오늘 역시나 이제 장중에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 동사는 이제 국내 대표적으로 성인 교육 콘텐츠를 또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마련해주고 교육을 프로그램 짜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AI 플랫폼 서비스가 워낙에 또 확장되고 있다 보니까는 일자리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지금 AI 시대에 맞춰서 청년들 또한 뿐만 아니라 청년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AI를 전복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검색하는 기능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어렵기 때문에 이런 AI에 대한 사용 능력까지도 같이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귀찮지만 이번에 오늘 가장 흐름에서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된 기업들인데 사실 일자리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를 구원해주고 있는 뭐 사람인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많이 갔어야 되는데 예. 그런 기업보다도 이런 교육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 김영희 상한가로 들어갔고요. 이런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급등하면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서는 이런 다른 기업들 창투사들보다도 오히려 교육용에 대한 프로그램이 같이 짜여져 있는 교육업계에 대한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거라고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형 컴퍼니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가 주가를 좀 탄력 있게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적의 영업이익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연매출 자체가 지난해에서는 한 116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창업하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실적 본다면은 앞으로 올해 실적도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내뱉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 자체는 좀 지난해에는 적자를 좀 나오겠지만 매출 규모가 결정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에 대한 기업에 대한 탄탄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대선에서는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일자리 공략이 가장 우선순위로 되고 있는데 왜 이 일자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되고 있냐면은 지금 물론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격도 급등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시점에서 청년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공약이 먼저 내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 여당, 야당 모두 공통된 분야에 대한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대응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가장 첫 화면에 이제 11년 연속 매출 성장했다 이런 걸 대표적으로 걸어놓고 있는 데이원 컴퍼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츠 5,130원 마감이 됐습니다. 가격 전략이요? 네,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를 하고요. 뭐 목표가는 5,650원, 손절가는 4,7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도 워낙 전반적으로 좀 싸거든요. 한 6배 정도에서 7배 수준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같은 어떤 공매도가 또 재개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우선은 밸류에이션 좀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일단 한 10% 정도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5,650원, 손절가는 4,700원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데이원 컴퍼니 7,850원 종가네요. 네, 저도 내일 시초가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표가를 50% 잡겠습니다. 50%? 네, 공모가가 13,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7,850원인데 아마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간 좀 다소 밀렸기 때문에 내일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초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공모가가 13,000원인 것만큼 목표가는 1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3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할 거고요. 아마 대선이 두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4월 달에는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어.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정치 테마주를 좀 기피하지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고 싶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요구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50% 정도 목표가를 잡았고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6,300원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씩 편입이 됐고요. 탑픽 섹터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실적 발표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까지의 수익률 어떤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네 분이 함께하고 있는 실적 발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죠. 월수팀 그리고 화목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김 매니저님은 26% 그리고 송성 매니저님은 19%, 두 팀의 차이는 7%포인트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시죠. 자, 기여도 랭킹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 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총합 수익률은 45%고 누가 잘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서는 팀이 섞여 있어요. 김태우 매니저님이 17%로 현재 1위, 그리고 김흥태 매니저님이 9%로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탑5 종목들은 지금 뭐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편입된 종목들 각 두 종목씩 있습니다.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김태윤 매니저님, 글로벌 텍스프리, 로보티즈 이렇게 두 개 지금 들어와 있는데 로보티즈가 일단은 1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저는 이게 목표가 간 줄 알고 좋아가지고 아 됐다 이제 나중에 방송에서 리뷰해야겠다 했는데 예. 대체 거래소 시장에서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게 뭐 방송상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좀 달성하지 못하면서 또 시장에서 하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 종목은 말씀드리고 나서 10% 이상 또 올라갔던 만큼 우선은 이 로보티즈에 대한 부분들 제가 접근을 했었을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유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투자 키워드였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올라가기 어렵다. 결국에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대기업 관련된 이슈가 붙을 수 있는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저는 시장 변동성이 좀 클 수는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선저가 계속해서 좀 유지하시면서 예. 목표가 대응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지수가 5% 빠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2에서 3%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봤을 때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지금은 유효하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관세와 관련해서 무풍지대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중국의 소비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무비자 입국 한시적 허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 올리브영 이쪽 시장 전방산업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주가가 덜 빠졌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정배열 흐름들 뭐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그냥 보유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트 안에 있는 두 종목을 모두 리뷰를 해주셨고요. 우리 김용태 매니저님도 지금 모티브링크, 레이저옵텍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뭐 두 종목 다 짧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 모티브링크는 로봇과 자동차 부품이라고 같이 이제 연계됐었던 기업인데 오늘 아쉽게 50원 차이로 손절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트에는 아웃이 됐지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앞서 드렸던 거는 자를 때 빨리 자르고 새롭게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재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를 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올 건데 일단은 오늘 시장이 워낙에 또 나쁘게 컸기 때문에 아쉽게 좀 빠지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다시 한번 재편입할 의향이 있으니까는 관심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레이저옵틱인데 레이저옵틱도 잘 나가고 있다가 오늘 시장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피부 미용에 대한 들어가고 있는 레이저 미용은 역시나 뭐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은 잘 판단해서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손절가 터치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꾸준하게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이 살아난다면은 이런 화장품 피부 미용 쪽이 먼저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는 그 점을 좀 대응하시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리뷰를 해봤고요. 자,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이렇게 저녁 때 1시간 함께 하는 것만으로 장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좀 대응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 가면 알 수 있습니까? 네, 잠시 후에 이제 8시 10분부터 이제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링크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에빌바이오가 급락이 나왔을 때 특히나 이 담도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급락을 했었을 때 제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고 조만간에 이제 상반기 내로 기술이전 기대감, 과거에 산업비 관련된 기술 계약 규모보다 더 큰 규모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바로 그 이슈였었습니다. 결국에 이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중에서 기존의 담도암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보다 오히려 이 그래파디 B라는 그 플랫폼 관련된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관련된 대응 전략과 그리고 이 정책주들 중에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종목도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가면서 가능한 정책주들 탑3 종목 준비했으니까 잠시 뒤에 8시 10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으로 가면은 뭐 새로 듣는 단어들이 용어들이 많아서 헷갈린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방송 참고해 주시고 밴드까지 함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웅태 매니저님. 네, 저도 이제 8시에 유튜브 통해서 무료 방송 진행하는데 ABL 바이오 상한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플러스 오늘 정치 테마주로서만 제가 오늘 102%에 대한 수익을 받았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다 오늘 급등했는데 내일 시장에서 급등할 수 있는 테마주들을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저녁 8시에 유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무료 방송 그리고 밴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주주총회 오늘 준비된 내용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AI의 분석과 탑픽 종목이 함께 섞인 신의 한 수가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